올 한 해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은 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집트,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수많은 국가와 거래를 성사시켰고 앞으로도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과 무기 수출 계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방산 수출액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천궁,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무기를 거래를 마쳤으며 호주의 레드백 장갑차,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 노르웨이의 K2 전차, 이집트의 K2 전차와 FA-50 경공격기, 콜롬비아의 FA-50 경공격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천궁2와 호위함, 복합대공화기 비호복합까지 모두 수출하게 되면 수출액은 200억 달러, 한화 약 28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을 제치고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방산 수출 4위권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 세계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대해 니케이 아시아는 한국이 한국전쟁으로 황폐해졌던 1950년대부터의 변화는 포괄적이었다. 1960년 한국은 농업이 주를 이루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런데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 국가라고 말했고 산업 및 기술 세력이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 여정에 동맹국인 미국과의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맺게 된 방위 협력은 한국의 선진 방위 산업을 낳았다. 2011년에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함께 개발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첫 초음속 전투기 T-50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고 이 항공기는 이라크와 필리핀, 태국에서도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폴란드와의 계약건에 대해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시대 전차 250대를 준 후 자연스럽게 교체를 모색했다.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나토 전차군의 주류인 레오파르트2에 관심을 가졌지만 납기 기일이 너무 길어진다는 점에서 배제하게 됐다. 때문에 폴란드 측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과 기술, 가격 및 납기일까지 모든 면에서 매력적이었던 것이다. 결국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7월 한국과 FA-50 경전투기 48대와 K9 썬더 곡사포 672대를 구입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한국에서 K2 전차까지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수많은 국가들은 전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무기들을 업그레이드 또는 폴란드처럼 교체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 물론 이미 레오파르트2 전차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그것에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K2 전차는 그러지 못한 국가의 강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을 것이다. 바르샤바 연구소 싱크탱크의 마이클 베르보우스키 연구원은 한국 기업들이 유럽의 무기 시장이 글로벌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거래의 전망은 밝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무기는 이제 강력한 유럽국들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낡은 무기 체제를 한국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비단 유럽 국가들뿐만 한국 무기를 관심 갖는 건 아닙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중동 국가들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열렸던 아시아 최대 규모 지상군 방산전시회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참석차 방한한 유럽 국가 5위 국방 당국자들이 우리 무기체계를 직접 살펴본 데 이어서 우리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전 개막 당일 야로슬라픈 아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 그리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빌리우스 세메스카 리투아니아 국방예산 및 획득 담당 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열어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물론 방산협력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슬로바키아와 리투아니아 측은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를 펼쳤다고 합니다. 나드 장관과 세메스카 차관 모두 21일부터 2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전 참관차 한국을 찾았는데 이 행사는 우리 한국의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소개해 수출을 뒷받침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슬로바키아 양국은 나드 장관의 이번 방안을 계기로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군수 및 방한협력 양해각서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예정했습니다. 심지어 나드 장관의 경우에는 사절단 30여 명과 함께 한국행 전세기의 탄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한국 방산업체 대표들과 협상하기 위해 한국에 간다라는 글을 남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드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과 현대로템 및 하나디펜스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FAO식 경공격기를 유심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역시 한국 무기 도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가감없이 드러냈는데요. 세메스카 차관은 행사 직전에 열린 우리 육군의 대규모 기동화력 시범을 본 것으로 한국의 방산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하면서 리투아니아와 한국의 방산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지난 20일 열린 방위산업전 전초 행사에서 한국 육군은 K9 자주포가 적진을 향해 포탄을 쏟아부었고 국산 다연장 로켓포가 수십 발의 로켓을 퍼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K2 전차가 지상에서 돌진하고 공중에선 아파치 공격 헬기가 총공세를 펼쳐 마침내 적진 점령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산 무기 23종의 무기를 선보였으며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많은 국가들이 이를 보고 한국 방위산업에 대해 엄지를 축혀 세웠죠. 이렇게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받던 국가들을 우리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전세기까지 타고 한국에 입국해 이를 유심히 지켜보기에 이르렀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군수산업은 확실히 강해졌다. 물론 미국의 무기가 훨씬 좋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비싸다. 심지어 물량이 부족해. 한국은 그 사이를 파고들었어. 한국이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나토 규격에 맞으면서 싸고 배송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말로 저런 나라가 60년 전에 세계 최대 빈민국이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은 선진국이 됐어요. 특히 군구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전통 있는 국가들과 경쟁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한국은 안타깝지만 지정학적 요건 때문에 국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무기를 수출해서 투자를 회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때문에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도 하죠. 한국의 방위산업이 발전한 건 무기를 잘 만든 것도 사실이고 저렴하기 때문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AS가 한몫하지 않았을까? 한국은 팔았다고 끝이 아니라 다음 서비스까지 확실하기 때문이야.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는 동유럽 국가들에게 방어할 수 있도록 즉시 생산된 군사 무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서유럽 국가와 미국은 이미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겠지만 동유럽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번에 한국 무기들의 활용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굉장하더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굉장했습니다. 두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저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제 초음속 제트기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전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도 몇 년이 흐르면 유럽의 주요국들은 한국에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성능과 속도 면에서 한국에 못 미칠 거거든요. 자국의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체계를 잡고 있고 그 체계와 시스템을 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